2019년 1월 대한민국 하늘이 잿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3배를 넘어섰고 전국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거리를 걸을 수 없었고 학교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날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75%가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중국이 만들어낸 오염에 매년 고통받으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국제법과 환경 정의의 핵심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왜 미세먼지 문제가 국제적 책임 논쟁으로 번지게 되었을까요? 미세먼지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심각성을 체감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2010년 인구 100만 명당 359명에서 2060년에는 1069명에서 1109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제적 손실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GDP 손실은 2060년 연간 GDP의 약 0.6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의료비 증가와 노동 생산성 저하가 주요 원인입니다. 2017년 환경부와 미국 나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KORUS AQ 연구 결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의 48%가 국외 요인이었으며 이 중 중국 내륙이 3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봄철과 겨울철에는 중국의 영향이 60%에서 80%까지 치솟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은 중국과학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유기성분, 질산염, 황산염 등 오염물질이 중국에서 이동해 오는 것을 실시간 분석으로 입증했습니다. 약 이틀간의 시간차를 두고 측정값을 비교한 결과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인 나베 이동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들이 축적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중국의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국제법적 원칙과 현실적 제약이 교차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국제법은 월경성 대기오염 피해에 대해 어떤 원칙을 세우고 있을까요? 국제환경법에는 분명한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른바 자국 5의 환경 피해 예방의 원칙 No Harm Rule입니다. 1972년 스톡홀름 선언 제21 원칙과 1992년 리오 선언 제2원칙은 각 국가가 자국 관할권 내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관습법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41년 트레일 스멜터 중재 사건은 국제환경법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재련소에서 배출된 매연이 미국 워싱턴주의 농작물과 산림에 피해를 입힌 이 사건에서 중재법원은 캐나다 정부가 미국에 보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오늘날까지 국제환경법의 기본 원칙으로 원용되고 있습니다. UN 국제법위원회 일시에 2001년 초국경 피해 예방 규정안과 2006년 손실 분배에 관한 원칙안은 타국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예방과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러한 국제법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현실은 법적 원칙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여러 구조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국제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특정 국가의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국내 발생분과 해외 유입분이 대기 중에서 혼합되고 2차 생성 미세먼지까지 발생합니다. 한국의 단독 연구 결과만으로는 중국이 수용할 수 없고 양국이 공동으로 검증한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국은 자국을 가해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해국으로 인정되는 순간 국격 하락은 물론이고 국제법적 배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의 특성상 당사국들이
인접 국가로 제한되어 가해국과 피해국이 명확해지는데 이것이 오히려 제로섬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나 중재재판소를 활용하려면 피소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자발적으로 재판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강제 관할권이 없는 국제사법체계에서 일방적인 제소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책임을 묻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한중 미세먼지 협력은 실질적인 결과를 낳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월경성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가 간 분쟁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거나 합의를 통해 해결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변화 없이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직면할 미래는 암울합니다. 미세먼지 PM2.5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일별 조기 사망률이 0.8% 증가하며 65세 이상 노인 등 민감 집단의 사망률은 1.1% 증가합니다. 장기적 노출은 폐암, 심혈관 질환, 뇌 질환 발생률을 높이며 어린이의 폐 발달을 저해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미세먼지는 불량률을 높이고 항공 및 물류 운송의 차질을 빚게 합니다. 외출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 관광산업 타격까지 포함하면 그 손실은 천문학적입니다. 중국에 대한 국민 감정 악화,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반중 정서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중 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됩니다. 2024년 한국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5.6억 세제곱미터로 2015년 관측 시작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푸른 하늘 보위전 정책으로 베이징 인근 징진지 지역의 초미세먼지도 2015년 77.5억 세제곱미터에서 2024년 42.2억 세제곱미터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양국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간 협상이나 국제법적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과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에어코리아 앱이나 우리 동네 대기 정보를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예보에 따라 외출 계획을 조정하세요.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때는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외출 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세요.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고 몸속 불순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창문을 닫아 외부 유입을 차단하되 실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 짧게 환기하세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물걸레 청소는 바닥에 가라앉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능하다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를 고려하세요.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를 자제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하고 환경단체 활동을 지지하세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력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소송이 늘어나는 것처럼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법적 행동도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세먼지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과 국제법이라는 복잡한 세계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미세먼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중국의 비협조, 국제사법체계의 한계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변화합니다. 트레일 스멜터 사건이 국제환경법의 기틀을 마련했듯 언젠가는 동북아시아에서도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건강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요구가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외교적 협력이 더 나은 길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더 깨끗한 공기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주세요.